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현재까지도 대만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살해 수법과 전개 상황까지 전부 막장인 바이샤오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다루었던 일본의 콘크리트 여고생 사건의 대만판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책이 드디어 실물 도서로 나왔습니다.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죠. 자세한 건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이샤오옌은 바이빙빙이라는 여성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거인의 벼르로 유명한 일본 만화 스토리 작가 카지와라 이키였죠. 이키가 워낙 바람기가 강하고 폭력적이라 바이빙빙은 이혼한 후 대만에서 바이샤오옌을 혼자 키워냈습니다. 두 모자는 대만에서 꽤 유명했죠. 바이빙빙이 대만에서 유명한 가수 겸 배우였거든요. 덕분에 바이샤오옌도 어릴 때부터 종종 엄마와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기사도 많이 탔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다만 바이빙빙은 아이가 혹시나 삐뚤어질까봐 개념 없이 자랄까봐 바이샤오옌을 평범하게 키웠습니다. 등하교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이용했고 사람을 붙여주거나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것들을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바이빙빙이 유명인이라는 점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점이,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기르려고 했다는 것이 바이샤오옌을 위험에 빠뜨릴지는 말이죠. 1997년 4월 14일 오전 7시 45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바이샤오옌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등교길에 나섰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거리가 한산했거든요. 이는 바오샤이엔이 지각한 탓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바이샤오옌을 지켜보던 남자 무리는 이때다 싶어 대낮에 바이샤오옌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죠. 실제로 납치나 유괴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나 낯선 장소가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범죄자들이 납치 대상을 노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해자가 같은 시간에 가는 곳이나 자주 드나드는 곳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이 무리들이 바이샤오옌을 노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자녀 중에서 가장 노리기 쉬웠으니까요. 다른 부잣집 유명인 자녀들은 기사들이 출퇴근을 시켜주거나 경호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바이샤오옌은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고 심지어 TV에 출연까지 해서 얼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바이샤오옌을 납치하자마자 아지트로 데려가 폭행과 성적인 폭행을 하고 새끼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과 함께 바이샤오옌의 사진을 찍어 바이샤오옌이 직접 편지를 쓰도록 만들어 바이빙빙에게 보내죠. 편지의 내용은 엄마 저 납치됐어요. 지금 많이 아파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오래된 지폐로 500만 달러가 필요해. 경찰에 신고하면 제 목숨이 끊어질 거예요 였죠. 바이빙빙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만 경찰은 유괴 사건, 그것도 유명인의 자녀였기 때문에 비공개 극비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죠. 4월 15일 납치범들은 바이빙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준비되었는지 묻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음 날인 16일 다시 한번 전화가 왔고 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 소화기 너머로 바이샤오옌이 신문을 읽는 음성을 들려주고 다시 전화를 끊어버리죠. 전화 추적도 안되고 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방법은 돈을 들고 만나러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납치범들은 다시 바이빙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준비되었냐고 물었고 바이빙빙은 그렇다고 답했죠. 바이빙빙은 돈을 들고 택시로 위장한 경찰차를 타고 납치범이 지시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말을 계속 바꾸며 장소를 바꿨고 결국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경찰이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납치범들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기에 개고생을 시켜도 결국에는 돈을 받으러 와야 하니까요. 납치범들은 바이빙빙에게 또 다른 접선 장소를 알려주었고 바이빙빙과 급히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접선 장소의 풍경이 이상했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한 명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기자들에게 철수 요청을 했지만 어이없게도 기자들은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맞받아치죠. 이후 납치범들이 몇 번 장소를 바꿨지만 기자들은 수사 경찰을 특정해 미행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속해서 접선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길의 길을 넘어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짓거리네요. 경찰이 붙었다는 것만 알아도 난리가 날 상황인데 기자들까지 몰려드니 그 누가 납치범이라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결국 바이빙빙은 다음날 아침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에게 우리 아이는 백지의 아이입니다.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며 울며 간청했습니다. 즉 최소 방해자들, 크게 보면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기자들에게 바이빙빙이 울며 부탁했다는 말이죠. 언론에까지 나갔다는 것은 경찰이 모를 수가 없다는 뜻이기에 납치범들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지트로 돌아와 다시 한번 바이샤오옌을 상적으로 폭행한 뒤에 끔찍하게 살해했죠. 납치범들은 이미 죽은 바이샤오옌의 손발을 묶어 타이베이에 하수도에 버렸고요. 이후로도 납치범들은 바이샤오옌은 살아있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추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납치범들은 이미 다 까발려진 마당에 돈을 받기는 글렀고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4월 25일 경찰이 아지트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납치범들 중 4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주범급인 3명은 이미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28일 바이샤오옌의 시신이 발견되죠. 바이샤오옌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돼지의 시신인 줄 알았다고 말했을 만큼 시신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법의관이 부검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몸에 남은 폭행의 흔적을 보니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법의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토록 끔찍한 시체는 처음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기자들은 시체의 사진을 그대로 찍어 보도했고 유명인의 딸이라는 말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이때쯤 대만 국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경찰과 기자들이었죠. 경찰에게는 왜 범인을 못 잡냐였고 기자들에게는 무개념 짓거리를 한 너희들도 가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기자 유죄라고 적힌 플랜카드까지 내걸었죠. 결국 당시 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범인을 발견하면 무조건 발포해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공범들을 통해 알아낸 주범격인 3명 린춘성, 가오티엔밍, 천진싱을 공개 수배죠. 이후 8월 19일 범인 3명을 발견한 경찰들은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 중 1명인 리춘성은 6발의 총을 맞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문제는 나머지 2명은 또 도주했다는 겁니다. 10월 23일 가오티엔밍은 타이베이 성형외과에 들이닥쳐 자신의 얼굴을 성형하라고 협박하죠. 의사는 협박에 못 이겨 수술을 해주었고 가오티엔밍은 수술한 자신의 얼굴을 보았으니 너도 죽어야겠지라며 의사까지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경찰에게 들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천진싱은 끝까지 도주하다가 남아공 대사관에 들어가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 체포된 천진싱은 징역 59년 6월형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아 1999년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죠. 참고로 바이샤오옌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대만 언론들은 현장에 난입하여 체포 과정을 생중계하는 추태를 벌였고요. 이 사건에는 아직도 찝찝한 점이 존재합니다. 정치권도 엮여 있다는 추측이 있거든요. 바이빙빙은 범죄 조직을 규탄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 범죄 조직이 반일 성향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데 일본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있고 거기다 범인들의 행각이 일반 나치범들보다 훨씬 잔인했기에 나온 말이죠. 동시에 이들을 뒤에서 조작한 사람이 차기 총통으로 유력했던 렌잔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렌잔은 반일 성향이 강했고 언론에 납치 이야기를 흘린 것도 렌잔의 측근이었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다만 바이샤오옌 사건은 실제로 대만 정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범인을 잡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숙했다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죠. 리덩후이는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리덩후이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전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에게 패배하며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권력을 넘겨준 데에는 다른 이유도 다 엮여 있지만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바이빙빙은 딸의 죽음 뒤에 사형제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기자의 손에 달린 마이크는 날카로운 칼이었으며 카메라는 총이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살인마와 같다. 미디어는 피해 굶주려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광이자 칼날이다. 현재까지도 대만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바이샤오옌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